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 사이보그가 되다를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평소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올해 세운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 모임 열기이거든요. 제가 북튜브를 하면서 책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다 재밌게 읽고 있는데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 구독자가 1000명도 넘었고 하니 올해는 독서 모임을 열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해보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열심히 열심히 다듬어 올리는 거라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기대도 해보고 있어요. 지금 공부를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른 독서 모임에도 참여해보고 또 발제문도 써보고 하면서 연습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이 책을 가지고 북모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독서 모임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바로 섭외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희 짝꿍인데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에서 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열흘 전쯤에 우리 같이 이 책 읽고서 독서 모임 비슷하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상대가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독서 모임을 해보게 됐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하고도 해볼 생각이지만 지금은 연습 삼아서 저랑 짝꿍이랑 임시로 독서 모임을 결성해봤어요. 독서 모임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책 설명을 해보자면 제목은 사이보그가 되다입니다. 이 책은 SF 작가인 김초엽님과 또 다른 작가님 책 설명에 따르면 작가이자 배우 또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김원영님이 함께 작업해서 만든 책이에요. 두 분은 각각 후천적 청각 장애인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의 경험담을 서술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장애 혹은 장애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짚어주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내가 너무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면서 단정하고 있던 생각들, 지레짐작하고 있던 생각들 이런 걸 조금 한번 짚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앞으로 사람들 혹은 사회가 어떤 이야기를 더 활발하게 논의해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까지 짚어주고 있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임이 둘밖에 없지만 어쨌든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지점을 조금 생각하고 발제문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책을 이야기해볼까 좀 고민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앞으로 독서 모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는 좀 여전히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같이 참여해보면 좋을 만한 독서 모임을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고 싶었고 앞으로 이어진 영상에서는 제가 독서노트 쓰는 거랑 또 독서 모임 좀 서툴지만 준비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담겨 있으니까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3월 17일 카페에 갔다. 커피와 빵을 주문하고 사이보그가 되다 독서노트를 쓰기로 했다. 독서노트를 쓰다가 문득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자신들의 경험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 책의 한계로 삼았지만 나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편적인 담론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넓은 시야와 다양한 견해를 갖기 위해서 더욱 많은 이들의 감상과 개별적인 경험을 말하고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비장애인으로서 말을 얻는 일이 조심스럽지만 이 책을 읽은 사람들과 함께 얘기해보면서 책의 감상을 풍부하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갑자기 든 생각이라 모임을 빠르게 만들기 힘들 듯해서 마침 옆에 있던 짝꿍을 바로 독서 모임에 참여하도록 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독서 노트를 써보고 발제문을 미리 공유한 다음에 함께 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처음 나오는 투샷이네. 항상 나만 나오다가. 독서 모임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와 오늘 같이 독서 모임을 해주실 저의 짝꿍입니다. 이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오늘? 저요 그냥 도토리라고 해주세요. 도토리요? 네. 도토리님? 아니요 도톨. 도톨? 알겠습니다. 도톨씨.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사이보그가 되다 이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같이 해볼 예정인데 도토리님은 이 처음 읽고 난 다음에 감상이 어땠어요? 일단 제가 이거를 추천했잖아요. 네.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들어오셨잖아요, 이 독서 모임에. 네. 그래서 왜 이 책을 같이 읽고 얘기하자고 했는지 뭐 그런 걸 좀 알 것 같았나요? 그건 모르겠고요. 네. 일단 책이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다고요? 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책이 진짜 너무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왠지 알아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라는 좀, 생각.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보면 너무 먼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별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지만 결국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에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책을 읽은 후에 감상? 읽으면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인상 깊었던 부분 그런 거. 평상시에 그냥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서로 얘기를 할 때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 장애인 비하바람 그러니까 뭐 같은 굳이 거. 뭐 생각해보지 않고 했던 말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왜 뭐가 좀 잘 안 들리면은 뭐 귀에 뭐가 있냐, 귀가 막혔냐, 뭐 못 보고 실수를 하면은 장님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또 보면서 나도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친구들이랑 누구랑 얘기를 할 때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를 하고 웃고 떠들고 했던 얘기가
좀 많이 부끄러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장난 삼아서 했던 맞아. 말들이 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그치.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렇지. 도토리 씨. 거기 보면 부류로 나누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장애와 눈에 안 보이는 장애 이렇게 두 부류 네. 두 종류의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특히 눈에 안 보이는 장애를 누군가에게 계속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놓인 장애인의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장애인 할 때 신체적으로 보이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렇지. 팔이 없다거나 다리가 휠체어를 없다거나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뭐가 없는 장애인 분들을 조금 더 쉽게 떠올리는 것 같은데 장애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또 다른 편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면서 어땠어요? 그럼? 그런 부분이 생각나. 책에서 수많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선택하는 장애인분들, 숨기기를 선택하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니까 끊임없이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해서 어디가 불편해서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 오히려 의아해한다는 거죠. 의아한다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그리고 잘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오히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안 보이는 걸 선택하는. 사실 어떤 장애를 향한 편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분명하게 사회에 존재하잖아요.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약간 연민의 존재로 취급받느니 차라리 그걸 숨기겠다? 그래서 일부러 보청기를 안 쓰는 분들도 나왔고 뭐 보청기를 쓴다고 해도 그 최대한 감추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저도 여기 귀가 모양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안경을 제가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안경을 쓸 때마다 아프단 말이에요. 네. 귀 높이가 안 맞으니까 안경이 약간 삐뚤게 써졌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은 왜 안경을 삐뚤게 써? 그러니까 교정을 막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써? 바꿔쳐야 돼? 하면서 여기를 누를 때마다 엄청 아팠어요. 초등학생 때.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고 또 머리를 자르면 그 머리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귀 뒤로 넘겨서 이 머리를 확인하거든요. 이 길이가 똑같은지. 근데 머리가 안 넘어가요, 이쪽은. 왜냐면은 귀 모양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가도 금방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미용사는 머리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는 뭐 귀 모양이 달라서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뭔가 내가 귀 모양이 달라서 이렇게 안 되는 게 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모양이 다른 게 뭐 어떻게 명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찾아봤는데 귀 기형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그걸 보면서 내가 기형이라는 건가? 인정하기가 싫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형이라고 하면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네 몸에 뭔가가 틀렸어, 뭔가 잘못됐어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나 아닌데? 그러니까 뭐 더 숨기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뭐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모양만 조금 다른 거니까 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내 안에서 문득문득 약간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도톨 씨는 뭐 그런 거 봤나요? 나는 그거지. 그 피부 때문에. 여기 뭐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여기 뒤에? 머리. 나도 머리. 거? 머리랑 귀에. 한창 중학생 때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할 때 아니면 미용실에 가서도 머리를 잘라다가 해줄 때 이게 보이잖아요, 귀가. 그러면은 귀를 보고 다들 이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피부염 때문에 각질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깨 같은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애들이 막 더럽다고 막 이거 뭐 머리 안 감냐 비듬 아니냐 하면서 놀리는 애들도 있고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한테는 또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좀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보기도 흉하고 진짜 많이 숨기고 싶어서 그래서 많이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장애라고 부를 만한 거는 장애는 아니지만 아닌데 결국 남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다르다는 점에서 약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결국 사람들이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지적하는 거? 그게 좀 그게 아닌데 본인 생각에 맞는 것
맞는 것이냐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조금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정말 많은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그들이 안 나오는 이유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낙인 때문에 결국 집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고 결국 안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호주에서 장애인 분들을 더 많이 만난다는 말을 되게 자주 하잖아요. 훨씬 많이 보였죠. 훨씬 많이 봤어요. 그게 뭐 사회적 낙인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운동을 할 때 이동권 아니면 뭐 장애인 분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물 이런 게 되게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호주에서 휠체어 타는 분들이 이제 기차 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한국보다 낫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밖에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결국 물론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못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서 흔하게 이용하는 그런 대중교통에 장애인분들을 위하지 않은 그런 시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좀만 멀리 가거나 낙후된 시설은 아직도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뭐 경사로가 있다거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버스 같은 경우는 계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기차들도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옆에서 1대1로 도와주는 그분들도 그런 시설이 돼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 만약에 그런 시설이 없었더라면 아마 많이 더 못 봤을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사실 그 책에서도 조금 나오긴 했는데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을 너무 비장애인 위주로 맞춰서 설계했다는 거. 처음부터 설계할 때 턱을 없애고 엘리베이터를 처음부터 설치할 생각으로 공사 계획을 짰다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추가로 공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결국에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시설 위주로 짰기 때문에 불편이 더 가중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준이 비장애인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처음부터 설계 때부터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면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맞습니다. 맞나요? 동의해요. 동의해요? 네.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매끄러움이라는 주제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과학기술이든 뭐 돌봄이든 뭐든 이게 이렇게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이제 매끄러운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조금 재밌었던 게 그 저자가 오히려 이 매끄러움을 경계해야 된다. 이 매끄러움 사이에 존재하는 덜컹거림, 조금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 우리를 더 끈끈하게 만들고 좀 더 생각해볼 여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축산을 많이 떠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도축되고 이 우리 식탁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폭력적인 방식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뭐 막연하게 알 수는 있지만 별로 실감하지 못하죠. 왜냐면 너무 동떨어져 있는 알고 싶지도 않겠지. 부분이니까 보면서 되게 맛있다. 우리는 그 빨간색 고기를 보면서도 이거 맛있겠다, 구우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어떤 매끄러운 물건, 매끄러운 음식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 바깥에 존재하는 잔인한 도축 산업을 없애버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채식 위주로 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되게 충격을 받은 부분이 그거잖아요. 관련 책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서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깨닫고 나서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가 매끄러운 거라면 우리는 이제 매끄럽지 않은 부분, 덜컹거리는 부분을 본 거죠. 그런 게 많이 떠올랐는데 도토리님은 뭐 생각나는 거 있었나요? 딱히? 없었나요? 저만 느꼈나요?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게 키오스크 이런 것도 캐셔 같은 노동자들을 줄이면서 키오스크를 배치해서 인간과의 대면을 줄이는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문제점이 되게 많다고 또 말하잖아요. 음.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생각해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키오스크가 나온 것 같아. 뉴스를 들은 적도 없이 그냥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그냥 키오스크가 있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가니까 이게 뭐지? 근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건 일단 키오스크가 좋은 건 패스트푸드 같은 거는 특히 메뉴판이 되게 멀리 있는데 맞아, 키오스크는 맞아. 어쨌든 눈앞에 좀 크게 있으니까 좀 보기 편하다는 점하고 뒤에 손님이 기다리지만 않으면 내가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메뉴판을 한참 동안 뚫어져서 쳐다보면은 매점 직원이 가끔씩 더 재촉하고 뭐도 할 거냐 자꾸 물어보는 게 오히려 난 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냥 키오스크를 편애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키오스크가 오히려 더 불편하다. 뉴스나 이런 데에서 또 눈이 안 보이거나 잘 안 보이거나 이거 왜냐면 그런 거는 그거는 또 시각적인 거니까 소리가 전혀 안 나오잖아. 생각해보니까 키오스크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불편했을 것 같은 생각은 해. 그리고 또 한국에서 내가 뉴스를 보니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영어로 써놓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고 써놓으면 되는 걸 테이크아웃 이렇게 한국에서? 한글로 테이크아웃 이렇게 써놓으면 테이크아웃의 뜻을 모르는 그렇지. 영어의 뜻을 모르는 그거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거. 그리고 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구나. 또 막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배제하는 행위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로 비대면 서비스를 하면서 매끄럽게 만들려는 시도였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키오스크뿐만이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가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 그 비대면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또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 한번 비대면 서비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배달 호주도 몇 년 전만 해도 배달 같은 게 거의 없었잖아. 그렇지. 지금 되게 많지. 우버이츠도 있고. 또 배달 품목이 엄청 많아졌잖아. 예전에는 그렇지. 그냥 음식 위주로 했다면 요새는 그냥 커피 같은 것도 다 배달해서 먹고 그런 것 같아. 그런 산업이 되게 가속화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장애와 관련했을 때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으려면 뭐가 있을까? 뭐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 왜냐면 나가지 않고도 필요한 물건을 사고 할 수 받아볼 있으니까.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간의 만남이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존재하지. 했었잖아. 그래서 돌봄 노동 같은 것도 요새는 그런 로봇 서비스로 많이 대체하려고 하는데 결국 사람과 만나면서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뭐 미묘한 변화라든지 그 사람의 상태 이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과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그런데 맞는 걸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 책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 응. 로봇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더 편해 그분들은 있다고? 더 편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 로봇을 보러 그 주위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로봇을 통해서 장애인분이 비장애인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것들을 사회로 보면서 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은 그런 게 아닐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어주는. 근데 거기서 그 노인분들이 로봇을 편애했던 게 사실 사람한테 도움받는 거랑 로봇한테 도움받는 거랑 그 심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었잖아.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 근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도움이 되게 어떤 시혜적인 것? 너는 어디가 아프고 넌 아직 안 좋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돼? 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 도움 받는 걸 불편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로봇은 뭐 사람한테 눈치 볼 그런 게 필요 아니니까.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술의 발전도 꼭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시선. 결국은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그런 것 시선과 같아. 생각이 바뀌어야지 제도적으로도 더 건실한 제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토리는 뭐 이 책을 읽고 좀 더 생각하게 된 점이나 뭐 바뀌게 된 점이나 그런 게 있어? 장애인분들을 그저 동정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된 거?
약간 그런 생각하는 게 있었어? 예전에는 그저 아 저 사람은 어디가 불편하니까 음. 되게 좀 힘들겠다. 음. 그저 이런 생각. 오히려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게 편한 걸 수도 있겠고 그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 그 시각장애인 분이 버스 타러 왔는데 기억난다. 그러니까 볼 수 없으니까 번호판이 안 보이는 거잖아. 번호판이 안 뭘, 보여서 소리치는 뭘 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분이 버스 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계속 사람들한테 소리쳐서 물어봤지. 어. 번호가 뭐냐고 계속 주위 사람들한테 소리쳤던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마다 다 다 대답해주고 결국 버스 기사도 와가지고 무슨 번호인지 알려주고 맞아. 그 사람한테 눈 안 좋으면은 집에나 집에 있지. 그치.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했었지. 근데 되게 근데 또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거를 막 필요할 때 도움 주고 그냥 다시 자기 할 일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좀 대단하거나 좀 뭐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상,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정도는 당연한 사회의 일환이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도 기분이 좀 묘했지. 되게 뭔가 좀 잘 어우러지는 느낌?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타야 되는 버스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만약에 외국인이거나 몸이 건강하더라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연하게 사람한테 주고받을 수 있는 당연하고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좀 도움받는 입장도 도와주는 입장도 서로 부담 없이 좀 어우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치. 그 재미없었나요, 이 책? 재미없었죠. 책 내용 자체가 어렵기도 했고 근데 결국 우리는 내 몸을 기준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게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왜냐면 그렇지 않은 몸으로 경험한 이야기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지. 사실 책을 읽는 게 중요한 이유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책으로나마 접해보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게 그래서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설명해보니까 어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난 솔직히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할 말이 없을 줄 알았어?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또 읽었던 책 내용을 되짚어보면서 생각을 좀 더 하기도 하고 뭐 되게 많이 써온 것 같은데? 많이 안 써왔어. 장애 비장애? 아우 괜히 너무 어렵고 나랑은 아예 그냥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책을 읽음으로써 느껴지는 것들도 있었고 바뀌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책이더라도 한번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되었어. 그 잘한 것 같다? 독서 모임? 좋았다. 좋았다? 독서 모임 괜찮았다. 좋았다? 또 할 또 생각이 하고 싶다? 있다. 끝. 사이보그가 되다도 있고 또 우리끼리 해본 이야기. 좀 독서 모임 같진 않지만 어쨌든 시험 삼아 해본 독서 모임 재밌었습니까? 네, 독서 모임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독서 모임은? 책은 재미없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래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감사합니다.